오늘은 2022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고요. 유럽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니고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소재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 성숙한 투자자를 위한 참고용 정보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핀란드의 기업을 하나 제가 알게 됐는데 그저께 괜찮은 여러모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제 기준에서 기업이라고 여겨져서 한번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만 잠깐 같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스웰라는 회사고요. 핀란드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알게 된 경로는 Value Investors Club에 2021년 작년 12월 6일에 한 달 반 정도 됐죠. 거기에 이제 올라온 분석 글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 글의 퀄리티가 괜찮아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고 또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그 분석 보고서는 분석 글은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쫙 읽고 정리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그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Value Investors Club의 분석글을 토대로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 결정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상 노하우를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오테크 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이오테크 주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최소한의 지식이라든지 정확한 지식이 있으신 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테크 분야는 그 분야 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약 개발 이런 또 특허 혹은 그 FDA 승인 등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아시지 못하면 그 투자 결정을 중간중간 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테크주는 꼭 잘 아시는 분만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밸류 인베스터 클럽에 올라오는 분석글들이 퀄리티가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물론 정회원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뭐 한 10년 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플랫폼이 다양화돼 가지고 뭐 자기들의 그 सब스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만의 뭐 뭐랄까 작은 펀드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밸류 인베스터 클럽에 올라오는 글이 꼭 다 좋은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좋은 글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모든 글이 다 좋은 분석 글은 아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글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글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이트를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밸류 인베스터스 클럽 가시면 그래도 옛날 글들 중에 훌륭한 분석 글들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분석하는지 기본적인 얼개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도움 많이 받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이 마스웰라는 회사를 봤는데요. 이 회사가 왜 좋은 기회 같은지 그리고 어떤 점은 더욱 살펴봐야 되고 리스크가 뭔지 제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를 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왜 기회냐면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회사입니다. 네, 특수한 상황에 놓인 회사인데요.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상황은 턴어라운드를 제가 말하고 싶어요. 턴어라운드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회사가 좀 잘 못 나가고 있다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반전의 계기를 어떤 계기가 되었건 간에 반전의 계기가 생겨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다시 선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낌새가 보이거나 그런 몇 가지 낌새가 보일 때 그런 걸 턴어라운드 하기 직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제가 이전에 한번 보던 회사 중에 하나는 팩티브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런 경우처럼 이게 턴어라운드 길목에 와 있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모든 회사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항상 나쁜 일만 있고 그러진 않죠. 예, 또 항상 이렇게
외부라든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스웰 같은 경우는 운영진이 교체되는데요. 2021년 9월, 작년 9월에 CRO, Chief Revenue Officer가 교체됐는데요. 그 교체된 CRO가 이전에 근무하던 경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되던 회사를 잘 살려놓는, 기사회생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매우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을 때 그 저평가된 거에 이유가 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상품이 이제 경쟁력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거나, 이런 외부 내부적인 정말 악재들이, 또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 회사가 내려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회사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상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 산업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혹은 운영진이 잘하고 있는데, 혹은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데 또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스웰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지금 속하고 있다고 이런 분석글이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글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 체크해 본 다음에 그게 정말 사실이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잘 발견하고 적시적소에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뭐랄까요, 매우 안전한 방식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핀란드 회사고요. P2P라고 해가지고 Procure to Pay, 그 다음에 Accounts Payable 과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각종 수많은 회사들이 있죠. 전 세계. 전 세계 회사들이 이제 자기 회사 안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회계 관리, 영수증 발급 이런 거, 결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옛날엔 종이로 됐다면 이제 유럽을 위시로 해서 디지털화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자동화, 더 나아가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까지 사용해가지고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스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매우 매력적인 이유가요, 점점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어요. 일단 바스웰만 하더라도 이 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거의 전 세계 175개국을 커버하면서 약 1년에 약 1억 5천만 개의 인보이스,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그 규모는 거의 1천조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이 네트워크가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스웰은 이 분야에서 마켓 리더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별로 매력이 없다거나 개발 초기 단계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이미 클라우드로 전환까지 완벽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하죠? 라이센스 메인테넌스 시스템이었거든요. 라이센스를 팔고 그 다음에 그 갱신하고 이렇게 갱신비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식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굉장히 앞서서 선두에 서 있고요. 그 라이벌들로는 쿠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어디가 있죠? 네, 에발류와 GEP, 제갈, 트레이시프트 등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상품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 선두주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Basware has seen steady improvement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CEO Klaus Anderson. Prior to that, there has been performance challenges in the failed sale process in early 2019.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좀 제가 색깔 칠해놔야겠네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CEO, 그 다음에 새로운 CRO, 2021년 9월에 선임된 새로운 CRO가 지금 코비드부터 좀 잘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2019년 초에 이 퍼포먼스 챌린지 문제가 있었고, 세일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운영진이 클라우드 트랜지션을 시작했고, 마이그레이션 이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SaaS 모델의 클라우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컴플리트 됐거든요.
이 모델이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마이그레이션 투 클라우드가 완벽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서부터 이 회사가 정말 점점 이 시장을 경쟁력 있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제품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다 이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린 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자기의 체질 개선해서 그 체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인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아직 시장 마켓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나 그런 것들이 많이 깎여 있어가지고 매우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 있어요. 특히 경쟁업체 쿠파, 아까 본 쿠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 대비 20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스웰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낮냐면 지금 주가를 제가 확인 못했지만 그 한때 그러니까 2021년 3분기 실적 그 발표 내지는 그 CRO가 좀 이렇게 보고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조금 기대에 못 미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걸 제가 어디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네. 음.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그 주가 떨어진 얘기는 다른 데 써놨지만 다시 이게 더 사실 중요해서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9년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1 유로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예, 그 떨어졌을 때 이 회사를 그 업계의 경쟁 회사인 트레이드 시프트가 아예 인수해버리겠다고 얘기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딜은 통상 안 됐고요. 그때 주가가 21유로일 때 주당 48유로를 주고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2배 이상이죠. 근데 그 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라스웰가 2019년 초에 실적이 안 좋고 회사가 좋지 않아가지고 20일까지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때 48을 주고 사겠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9년 초 이후로 완벽하게 체질 개선에 완료를 성공을 했습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체질 개선한 내용을 몇 가지 보면요. 네, 여기입니다. 예, Attractive Business Model. 이건 제가 잘못 썼고요. 왜냐면요, 이 프로덕트 자체, 지금 바스웰에서 팔고 있는 프로덕트 자체가 메이저 소프트웨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받고 있어요. 리더 등급을 받고 있고요. IDC랑 Forrester에서 리더 등급을 받고 있고, 가트너에서는 지금 비즈너리로 한 단계 강등됐는데 그 전에는 리더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 Forrester에서 2021년 1월 1년 전에 바스웰을 평가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바스웰 커스터머들에게 11개월만 들고 이 회사 바스웰 제품을 사용해도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라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아졌냐면 이 P2P 프로세스가 옛날에 이제 과거에 스캔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던 그런 방식과 비교했을 때 invoice to payment 영수증을 발급해서 결제가 실제로 완료되기까지가 예전에는 11점 평균 7일이 걸렸다면 이제 이 P2P로 넘어오면서 3.1일 만에 완료가 된답니다. 엄청나게 회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죠. 그래서 디테일들은 너무 많으니까 살펴보기 좀 그렇고 이 회사가 주로 그 거래하는 그 거래처들은 세계 175개국가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거 뭐 잘 안 보이지만 어디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있습니다. 토요타, 엑선, 연브란드, 지멘스, 하이네켄, 칼스벨, 뭐 등등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상품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완전 체질 개선까지 다 됐는데 그 구체적인 실효 그 실제적인 효과가 그 회사의 실적에 수치상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실수가 이 CRO가 한번 발표할 때 빠뜨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 3분기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빠뜨린 내용인데 그걸 빠뜨리지 않았더라면 그 이제 실제적인 효과가 정확히 나타났을 텐데 그게 빠뜨려 가지고 이제 아마 연기 보고서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2월 3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이 1월 22일이니까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뒤 보고서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이 약간 기대되고 있는 점이에요. 2월 3일 나오는 보고서, 연간 보고서거든요. 2021년 연간 보고서.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기대되는데 거기에 좋은 내용이 이제 나온다면 또 3분기에 누락됐던 그런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 까지 감안해가지고 이제 좀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주식 가치로서는요. 네,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따져볼 게 많죠. 파이낸셜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홈페이지 IR에 다 나오는 건데요. 2020년 애뉴얼 리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3분기 문제가 됐던 3분기 리포트도 있습니다. 3분기 리포트 때 문제가 뭐였냐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조금 좋지 않았다.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있었던 2021년 12월 1일에 있었던 CEO와 CRO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이 잘 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요. 이런 점이 굉장히 재밌죠. 여기 보시면 current market size가 5 billion, 현재 시장 규모가 5조 하나로 약 5조 원 정도 되는데 마켓 포텐셜이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이 3배로 더 커진다? 그렇다면 이거는 좋은 소식이죠.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몇 년 사이에 볼게요. 여기 볼게요. 네, 몇 년인지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포텐셜 마켓 사이즈가 이게 뭐 10년 된지 1년 된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놨을 때는 자세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만 써놓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별로 좋은, 그러니까 기간을 같이 명시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보고서에 그 얼마나 보수적이냐, 낙관적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냐, 이 보고서가 얼마나 솔직하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건 보고서라기보다는 그 애니얼 리포트니까 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봐야겠죠. 특히 이 프레젠테이션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에드가라든지 그 재무제표 공시 지표를 올리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 말고 이거는 정말 회사에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홍보성 느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2020년 보고서예요. 참고로 2021년 작년 보고서는 약 2주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2년 전 거기 때문에 좀 날짜가 지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21년에 새로운 CRO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CRO가 얼마나 일을 잘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실력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자라는 거에 이 회사가 체질 개선을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지난달에 나온 이 CEO랑 CRO의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알윈 샤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스트래티지를 잡고 있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2020년, 2022년 스트래티지가 뭔가. 그다음에 Chief Revenue Officer 알윈 샤워.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나를 봐야 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벌써 지금 뭐 15분, 20분 되고 있는데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 하려는 거는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커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혼자 분석하실 때도 그게 뭐 핀란드 기업이 됐건 미국 기업이 됐건 한국 기업이 됐건 자기가 볼 수 있는 자료들, 네,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직접 한 단계씩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실제로 모두가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점은 잘 체크했다가 해보시고요. 또 뭐 자기만의 방법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씩 한 회사를 와르막 방식으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차분차분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 회사를 속속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회사를 내가 투자할 거라면 정말 이 회사를 내가 운영하고 소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감정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매력적인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시면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보시면 글로벌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죠. E-인보이싱. 네, E-인보이싱 이게 중요한 점이죠. 쭉 내려가 보면 레베뉴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정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클라우드로 잘 전환을 한 것 같고요. 스트래티지. 자, 이게 중요하네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요게 중요하죠. Operational efficiency를 좀 올리려고 한다. Simplify operations. 네, 그래서 롱텀으로는 realize growth potential. 성장 가능성을 좀 높이고 visible commerce.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must win battles. 자기들이 꼭 이루고 싶은 거 이렇게 나오고 있죠. after에 줄쳐놓은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새로운 CRO가 이 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그 사람 보고 지금 투자를 이 체질 개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거냐 요거를 자세히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 알벤 샤와 네, 네, proven leadership이 있다. 이전에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도 일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일을 좀 경험이 많고 회사를 좀 좋은 방향으로 다시 체질 개선시키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센트리시티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글로벌 마케팅에 좀 더 힘을 실어보겠다. 클라우드 온리로 바꿨고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좀 올려주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쟁이 워낙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야는 고객들이 입소문이라든지 실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밀리면 큰일 난다. 도태되면 안 된다. 이런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가 핵심이었죠. 네. 네. 그래서 3분기 발표를 이거를 이제 날짜를 언제 발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CRO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CEO가 이런 말을 했고 혹시 CRO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고 싶어서 쭉쭉 보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CEO 혼자 얘기하고 뒤에 파이낸셜 나오고 끝나죠. 네, 이런 경우에는 CRO의 비전을 듣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CEO가 어디에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미국은 아니죠. 북미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어떤 매우 크진 않죠. 큰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계약이 Cloud Order Intake this quarter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In addition to this contract, 2.6 million order intake was closed. 그래서 자, 이제 여러 계약을 성공시켰는데 그 계약이 3분기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어떤 제한사항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차후 분기나 연 보고서에 들어가겠죠. 네. 이거 얘기 또 나오죠. End User Adoption Rate for our Next Generation User Interface. AP Pro라는 제품을 통해서 two-thirds of all end users have moved entirely to AP Pro. AP Pro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Smart PDF Invoicing Services 이런 것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룩셈부르크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초기에는 저의 월급 명세서 같은 게
우편이나 뭐 그런 걸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나중에는 그 학교에 그 아예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직원들이 들어가면은 엄청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전산화 디지털화 되고 있어요. 뭐 전 세계 모든 회사가 그렇게 바뀌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한국 회사도 분명히 괜찮은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그냥 추측인데 뭐 나이스 계열, 나이스 홀딩 있죠? 거기 지주 계열 회사들이 좀 그렇게 전산, 페이먼트, 결제, 블록체인 뭐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어서 혹시 그쪽에도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잠깐 떠오르네요. 음. 네, 여기 그래서 I'm in shower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global go-to-market organization towards accelerate growth and increase operation in the Chinese sustainable profit.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체질 개선은 클라우드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추구하는 거는 고객 충성도와 고객 경험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제품 개발 통해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꾸준히 성장하고 이 커져가는 파이 안에서 큰 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말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걸 확실히 올려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더 자세히 봐야 될 건 많지만 이쯤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은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저평가돼 있는 원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 회사가 좀 실적도 별로고 좀 하향세가 아니냐 좀 기대했었지만 별 볼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시각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그다음에 제품들을 봤을 때 정말 그런 거를 뒤집고 확실히 정말 어, 제품이 좋으니까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판단은 이제 그럴 수 있다 없다 보류 모르겠다 그 정도 사이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개인이 하는 거고 판단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제품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파이낸셜 어떻고 뭐 이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매출은 클라우드로 거의 다 되고 있고요. 80%.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북유럽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금씩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다음 부분은 좀 더 너무 구체적이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기보다 제가 이제 말을 좀 덜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바야흐로 이 단계부터는 정말 모두가 아시겠지만 자기 혼자 이제 파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가? 직감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직관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큰 얼개의 차원에서 좀 yes or no를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yes거든요. 그래서 yes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꼭 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적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지 몇 년 동안 괜찮게 나갈 것 같은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봐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재무제표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프로덕트 실제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 회사 제품이 얼만큼 이제 충성도가 높은지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색해보고 찾아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의 회사를 새로 알게 될 때 어떻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